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헛갈리고 있는데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대학 특성화 사업 선정 결과가 지역 대학가에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선정된 12개 지역 대학 가운데 영남대학교와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8개로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필요한 그것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루기 위한 특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런 사업단을 구성을 했고, 하나만 선정된 곳도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입니다. 올해부터 1년 동안 지원되는 국비가 많게는 70억 원에서 적게는 6억 8천만 원까지 대학마다 편차가 10배가 넘습니다. 당초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정원을 많이 줄이겠다고 보고한 대학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실적이 좋지 않고 평가도 설득력이 약해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단 발표도 하기 전에 대형 사업단 2개가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탈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알 수도 없고, 무엇보다 앞으로 3년 동안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보다 5배나 더 많이 정원을 줄이게 돼 결국 지방대 죽이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은 거의 비슷하게 받고 정원은 줄이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가산점 형식으로 해서 소위 자발적으로 계속 정원을 줄이도록 만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까 싶고, 대학끼리 무한 경쟁을 하게 만든 교육부의 대학 구조 개혁이 정원 감축이라는 달콤한 성과 이면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반기고 있지만 집값의 거품을 키우고 가계 부채를 늘려서 내수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LTV입니다. 현재 집값의 6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도록 이 비율을 더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해마다 2자릿수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4월까지 벌써 4%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봐서도 이제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나 증가 속도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줄 경우 가계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제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서 가계 불안정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집값이 내리거나 금리가 오르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불러올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빚 갚기에 바빠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냉각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난 3일에 개막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학술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포럼 조직위원회는 유교의 가르침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것을 밝히는 안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으로 유명한 경희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임마누엘 교수는 소통의 공간인 사랑방 문화나 도덕적 삶과 학문적 완성을 지향하는 선비 정신 등 한국은 세계에 자랑할 정신적 자산이 많다며 한국인들이 스스로 보지 못한 장점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임마누엘 교수의 강연에는 지역 고등학생 400여 명이 참가해 한국 재발견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강의가 안동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많이 돼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고취시키고 늘어나갈 것 같아요. 학술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국내외 석학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가치의 정립을 위한 유학 연구의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과 관광문화 서비스 융합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 그리고 차세대 유학자들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양의 미래 연구, 또 미래 연구 결과를 이제 수입하는 데 그쳤다면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철학적인 배경,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찾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로 학술 행사를 마무리한 조직위원회는 유교의 가르침을 미래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다양한 문명 간의 소통과 창조적 융합을 도모할 것을 다짐하는 안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경제를 주제로 한 다보스 포럼처럼 인문학 최고의 포럼을 기치로 올해 첫 발을 내디딘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내일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안동문화 관광을 끝으로 폐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고인물에 주로 서식하는 외래종 큰빛 이끼벌레가 금강과 영산강에 이어서 낙동강에서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4대 강을 중심으로 큰빛 이끼벌레 분포도를 조사하고 있는 환경재단 등 환경단체들은 오늘 대구시 달성군 화원유원지 부근에서 큰빛 이끼벌레를 채취했습니다.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낙동강에 서식하지 않던 외래종으로 모양이 흉측하고 악취를 풍기는데 환경단체들은 녹조와 더불어서 4대강 수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열고 있는 행복바람이 문화대축전이 오늘 오후 4시부터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동화사 신도회장, 동화사 주지스님,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바람이 사업의 취지가 소개됐고 기금 마련을 위한 카드 단말기 시연식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맞춰서 한우협회가 성명을 내고 한중 FTA에서 농업을 예외 품목으로 하거나 협상을 아예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방안으로 한중 FTA와 농축산물 개방이 급진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히고 한중 FTA를 체결하려면 농업을 예외로 하고 아니면 협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201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와 서울 등 전국에서 참가한 75개 업체 아이템이 전시되어 있는데 외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에는 또 무료 창업 세미나와 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두류 야외 수영장이 오늘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두류 야외 수영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초에는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공단은 또 신천 용두 일보에 신천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영남대학교가 해마다 열고 있는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지난 3일에 개막한 가운데 오늘 대회 하이라이트인 내구 레이스가 오전에 영남대 정수장 뒤편에서 열렸습니다. 3.2km 오프로드 트랙에서 펼쳐진 내구 레이스에서는 국내외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를 직접 주행하면서 성능과 기량을 겨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